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주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측 상단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들 곧 되셔야 되는데 참 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일단은 주말 중에 긴급하게 미국의 빅테크가 이제 엔비디아 중심으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자, 영상을 좀 찍고요. 내일서부터 이제 우리가 주도주의 이 조정 관련돼서 대비를 또 해야 되겠기에 몇 가지를 좀 체크를 하고 뒤에 가서 종목들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굉장히 힘든 시장은 분명히 맞지만 시드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자기가 이제 단기적인 종목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드와 그리고 이제 중기적으로 딱 묵혀놓고 완전히 싸질 때 정말로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시드 나눠져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라. 모든 것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동시에 특히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자,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될 것을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톨스토이가 했다고 합니다. 나는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기회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다. 자, 주식 투자 당연히 마찬가지고 모든 면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저는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가 전반적으로 일단 증시 상황이 이제 또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빠져 있었는데 자, 주간 증시 상승률 바뀐 거 보면 일본하고 대만 그리고 나스닥이 가장 많이 빠진 걸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피크를 한번 찍었었으니까 일단 빼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일단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대만하고 나스닥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항목에서 하향치를 좀 내리면서 반도체는 또 TSMC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이 전반적으로 보면 빅테크 중심의 이제 급락의 하락이 좀 나왔다라는 얘기죠.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슬라는 일단 제외를 하고더라도 여기서 보셔도 이제 라지캡이죠. 라지캡. 자, 이 구간에서 빅테크 중심의 대형주 중심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빠진 걸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미국 일각에서는 지금 시기를 전쟁 시기하고 국제유가 환율에다 좀 맞췄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작년에 한 해를 좀 보시게 되면 연말에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심으로 해서 빅테크의 랠리가 엄청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쉬어가는 구간이 당연하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티뱅크나 이런 쪽에서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빠져도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점 찍고 빠졌을 때 요 정도 폭만 내려와도 거의 20% 이상을 지금 빠지게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몰빵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드실 수가 있겠고 분할로 잡으신 분들은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빠진다고 해서 반도체가 계속해서 빠져내려갈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미국의 빅테크가 반등선이 나왔을 때는 얘기가 충분하게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대량으로 기관에 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은 일단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그렇게 많이 자, 매수를 한 것도 아니지만 많이 매도를 한 게 아니에요. 기관에서 빠져나갔다는 얘기고 자, 이런 자금에 일단 출처가 이제 나가게 되는 게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비엠 쪽으로 일정 부분 기관 자금 들어갔다라는 거. 자, 그럼 2차 전지 쪽이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고 자, 조선 쪽 이렇게 삼성중공업 쪽에 돈이 크게 갔죠. 자, 요거는 제가 좀 속은 쓰리지만 이건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이런 흐름 뭐 코스닥 쪽에서도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반도체 쪽에 이제 변동성에서 흐름을 돌려놓는 흐름은 이제 이런 것들이 종식될 때쯤이겠죠. 유가가 어느 선까지 좀 올라가 줄지 않고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고위급 관료가 계속 약 올리는 발언하고 있죠. 자, 너무 약한데 이거 이런 식으로 뭔가는 이제 약속된 플레이처럼 결국에 자기네 증시는 움직이지도 않고 탄탄하게 올라가면서 자, 이 빅스 변동성 지수 자체가 이제 여기에를 맞고 한번 죽는 구간이 올 때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흔드는 구간까지는 반도체 조정은 좀 될 수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공포지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점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서 시드 관리. 자, 그리고 이 대만 관련해 갖고 TSMC 실적 발표 내고 나서 자금이 쫙 빠지는 현상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죠. 삼성 임원도 토요일 지금 반납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좀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 앞서 설명드린 이 반대 매매 이틀간 275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용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으로 자기가 충분하게 빠르게 어느 정도 요건이 갖춰졌을 때 일단 사용을 하는 거지, 초보자가 이런 시장에서 신용 물량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신용이 꼭 나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갖춰지고 능력이 될 때 사용해야 되는 게 탄력받는 시장에서, 그럴 때 이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신용이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런 반도체 부분에 대한 영향을 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미국 쪽에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인더스트리얼, 그리고 이 소재, 그리고 유틸리티, 파이낸셜 금융까지 전부 다 주가가 지금 올라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떨어진 건 뭐다? 빅테크, 테크놀로지만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자금을 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전반적으로 그러면 해지가 이런 쪽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금들이 잠깐 이제 빅테크 조정 쪽에서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자,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선에는 당연히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 방어주냐 아니면 빅테크냐, 지금 이 싸움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에서 투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쪽에서 좀 전략적으로 선별 투자해 준다고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2방에서 3방 정도 크게 빠졌을 때 기회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종합해서 좀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이제 자동차, 방산, 조선 쪽으로 좀 들어간 거, 기관 쪽이 코스피에서 자동차, 하이닉스, 조선, 화장품 쪽에 들어간 거. 자, 공통적으로 지금 해지가 방산하고 조선하고 화장품 쪽에서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언제 증시가 이제 횟가닥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쪽에서 이제 자금을 조금 뽑을 수 있는 거. 자,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 쪽이 그냥 집중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릴 테면 내려라, 싸게 지금 사놓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느 쪽입니까? 소재하고 장비 쪽에 당연히 주가 빠져 내려왔을 때 밑에서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하면 곧 돌아오는 타점에서는 싸게 이제 저점에 주춤하는 게 결국은 주가를 올려놓을 거다라는 거. 지금 당장은 좀 힘들 수가 있겠다만, 다음 주 이제 초반까지 어느 정도는 이제 핸들링으로 힘들 수 있겠다만, 이런 쪽에서 우리가 해지를 구해볼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런 점을 좀 구분을 해야 되겠죠.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장난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영수회담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제는 치고받고 티격태격 선거도 끝난 마당에 민생을 좀 생각해 주는 협치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거. 이념 이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서민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런데, 참 이런 점은 나이가 이제 연령대 40대 중반이라 이렇게 되신 분들은 전부 다 생각을 할 겁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자, 이런 거를 제가 방송에서 웬만한 말씀드리지 않는데, 많이들 힘든 시장이니까. 자, 우리는 이제 주식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관련해서 좀 봐야 되겠죠? 앞전 영상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로서 돈이 쏠리는 게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전력 외에는 지금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조정 구간에서 해지를 할 수 있는 아까 기관하고 외국인이 몰렸던 이 섹터 외에는 강력하게 올라가는 섹터가 지금 새롭게 아직 나올 때까지는 조정이 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대장주인 LS 일렉트릭조차도 밑에 꼬리로 시장이 많이 빠지니까 엄청나게 이제 흔들었다가 지금 올린 거 볼 수가 있는 거죠. 밑에 꼬리까지. 그래서 방망이를 짧게 잡을 수 있는 시드와 묵직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시드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략 텔레그램방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을 이제 분할 매도 하시면서 지속적인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극대화를 좀 시켜야 되겠죠. 분할 매도 하시면서. 자, 이런 선별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시간의 등락률에서도 지금 나오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시간의 상승률 자체를 보면 보통의 지금 이제 잡주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소외주들이 전반적인 부분을 지금 윗단부터 다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시장에 돈이 갈 곳이 없으니까 흔들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아침부터 쫙 튀어 올라왔다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이런 흐름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에 종목들이 전부 다 소외주가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장 초반에 흔들리는 부분을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2차 전지를 좀 먼저 볼게요. 자, 에코프로를 보게 되면 거래 재개가 언제 됩니까? 24일부터 되거든요. 요 일정 자체를 잠깐 떠온 걸 보게 되면 24일부터 이제 에코프로 거래 재개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제 수급이 좀 쏠릴 수밖에 없어요. 에코프로 BM 쪽으로 아까 이제 기관 외국인 수급이 지난주부터 일단 들어온 부분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올라오는 부분 아직까지도 이제 주요하게 박스권 트레이딩이 유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자, 이런 점은 우리가 이제 첨언으로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에코프로 BM 쪽에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저점 지켜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지켜줬다라는 얘기죠. 지켜줬으면 에코프로에서 이제 거래 재개되는 시점까지는 주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박스권 트레이딩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넘어간다면 좀 달리 생각할 수가 있겠다만 그거는 이제 어떤 이벤트를 갖다 붙이느냐가 중요할 수 있겠고, 얘네들 평균 단가가 이제 권면사채 관련해서 27만 5천 원에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예 중장기 투자하시는데 이제 꼭대기 잡으신 분들은 분명히 시간 투자가 당연히 필요할 거고, 다시 흐름이 돌아올 때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수익률 해지를 위해서 다른 종목들을 좀 잡아줘야 되고, 우리가 여기 이제 삼성 SDI 계약 공시나 이거는 저기죠. 공매도 관련돼서 삼성 SDI 계약 공시나 자, 이런 구간에서 지금 물려 있으신 분들은 이 타점 자체가 에코프로 거래 재개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려주는 박스권에서 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 점 이제 참고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지금은 일단 시장 자체가 시드가 묵직하신 분들이 굉장히 유리해요. 언제나 그건 옳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드를 자체적으로 묵직하게 갖고 있어도 나눌 줄을 모르면 결국은 헛물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가 이제 이 히든주인 S바이오메딕스를 잡을 때도 이걸 잡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밑에 부분에서 계속해서 몇 번 정도 이제 분할을 잡는 거를 지속적으로 텔레그램방 안에서 안내를 했단 말이죠. 이제 수익권이 이제 극대화가 됐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적어도 이 구간에서 여기 이제 상장 시작되고 난 구간, 자, 밑에서 박스로 좀 놓고 보게 되면 여기하고 이제 비례대칭으로 같은 구간만큼 지금 올려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시장이 이제 또 막 죽으면서 그렇게 되면 매기가 쏠릴 데가 없으니까 또 몰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례대칭으로 올라갔을 때 이 조정을 얼마나 주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신규 진입자들이 들어가더라도 일단 몰빵은 안 되고 일정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분할 자체가 중요하고 전략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점을 갖다가 이제 전략 텔레그램 방안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우고 말씀드리면 지금 모든 종목에 거의 공통적으로 일단은 시장이 흔들림이 약해질 때까지는 다 통용이 된다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댓글들 뭐 지난 영상에 많이 달아주셨는데 정말 이제 같이 힘내자라는 말씀들이 너무나 와닿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동님이나 햇님님이나 다 마찬가지고, 자, 휴일에도 영상 올려주시고 시장 상황에 따른 분석도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으로 동행하고 있는데 이 팀장님 덕분에 조금씩 계좌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정말로 감사하고 또 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에 힘이 불끈불끈 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선미님 마찬가지고 인수님, 해동님.
우리 찐팬 주상님, 거미님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진심으로 좀 감사를 드리겠고요. 우리 히든주는 이제 전략적으로 나아갈 겁니다. 적어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한번 굴파기가 나오든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잡는 방법까지 제가 전략 텔레그램 방에서 초보자 기준으로 다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 정도의 파동에서 이제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투자 방향성 관련해서 너무나도 지금 일단 궁금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팀장의 이 주식상의 전략 텔레그램 잠깐 안내 말씀 드리고 갈게요. 자, 뒤에서 우리가 또 다른 종목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참여 방법은 찐 구독자 멤버십으로만 운영이 됩니다. 자, 말 그대로 이제 열정페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고요. 하루 커피 한 잔 누적으로 월 9만 원을 지금 멤버십 비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루 9만 원 아니고요. 자, 이런 정도에서 여러분들 3개월 21만 원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김 부장하고 굉장히 최선을 다해 갖고 잡아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지금 묶여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런 거를 해지할 수 있는 방편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여러분께 인지를 하고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아래 번호입니다, 여러분. 주말이나 밤낮 새벽 시간 상관없습니다. 010-2951-8540이고요 2951-8540입니다. 이쪽으로 딱 두 글자예요. 동행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바로 입장 방법 관련해 갖고 상세 안내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의 이런 수익률들조차도 자, 그냥 나온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밑에서부터 잡아 끌고서 함께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들이 나온다라는 거, 자,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자랑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내주신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 빠르게 조금이라도 쌀 때 같이 잡아 나가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기다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에코그룹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서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만 이제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넘겼을 때는 그때 분위기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입니까? 화요일날 이제 주식 분할 들어가면서 월요일이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 타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가운데 거래 정지가 5월 2일까지 된다고 하면 뭐 굉장히 타이밍은 어떻게 보면 좀 나이스한 타이밍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으로 보면 우리는 좀 슬픈 상황이지만 시장 상황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나쁜 상황은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연준 의원 중에서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 이제 얘기한 게 6월 초를 갖다가 금리 인하 시기 1차 시기로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이 말에 일단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100%는 없거든요. 없는데 이때쯤이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한 방, 두 방 이렇게 지수가 내려와서 봤을 때는 놓고 보면 전쟁 관련 이슈도 이제 짜여진 각본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지금 지수에 영향이 있나요? 여러분들? 없잖아요. 없어요. 초반에는 엄청난 영향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이 세계 3대 곡창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특징적으로. 지금 이란 관련해서 석유 관련주들 일단 오지만 변동성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종전선언을 하겠다 이런 거는 지금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사그라들 거라는 얘기죠. 점차적으로 이 영향력으로 따진다면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사그러든다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처럼. 지금은 그쪽 관련된 영향으로 인해 갖고 지수가 움직이는 영향은 전혀 없잖아요. 지금 단지 화가 나는 거는 우리가 북한이 동해상에 미사일 발사되면 뭡니까? 거의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본토에다 미사일 쐈는데도 증시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너네들 노름에 우리가 화가 난다는 얘기죠. 자, 이런 말씀 또 역으로 좀 갑자기 새길로 빠졌는데, 자, 금양 관련해서는 일단 수급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살펴봐야 되는 종목은 이 원택이라고 해서 336570이죠. 자, 이 미용 관련주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쪽에 화장품하고 조선 쪽에 조금
만큼 수급이 돌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신이 단타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뭡니까? 석유 관련주에 뛰어들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향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주식은. 그거는 이제 제가 전략 텔레그램에서 내내 말씀드리고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 안에서는 어쨌든 장중에는 계속 흔들 거예요. 이 종목도 흔드는데 종가 마감 시에는 일단 올려놓는다. 자, 추세는 유지가 돼 있고 바닥은 딱 2번 잡았어요. 그리고 거래에 잘 죽여놓고 있고 한 번 정도에서 여러분들께서 3에서 5% 정도는 충분하게 끊어 먹을 수 있는, 자, 3에서 5% 정도는 충분하게 끊을 수 있습니다. 시장 받쳐준다면 뭐 여기 어깨 쭉지까지 가는 거는 문제가 안 될 수가 있겠죠. 뭐 수급 자체를 떠봐도 지금 굉장히 누적으로는 양호하다. 자, 이것과 이제 비슷한 종목을 따지게 된다면 이제 클래시스 이런 걸 좀 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용 관련 종목이죠. 화장품 미용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자, 눌렀다가 올리면서 추세 살리고 장중에 흔들더라도 조가로 붙여주고 있는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장이 안 좋을 때 해지가 되는 종목들이죠, 여러분들.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분할을 염두에 댑니다.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앞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이제 종목이 좀 있잖아요. 자, 이 종목 뭡니까? 현대퓨처넷이라고 결국에는 끌어올려다 놨죠. 7% 정도 이제 끌어올려다 놨습니다. 장이 빠져도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올라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유니생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이제 올려놨을 땐 장 빠지면 이제 미끄러지는데 박스권 대응이 안 되는 분은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예 그냥 그러려면 손을 떼는 게 낫다. 일단 장이 빠지니까 눌렀죠. 자, 이 구간에서 5선 지켜주는지 보고 반도체 쪽 시황 돌아오는지 보고 나서 대응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아니신 분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한번 못 올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지금 시장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자,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도 크게 이제 파장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략 텔레그램에서 분할도 말씀을 드렸지만 꾸준하게 이렇게 선택과 집중으로 나눠 놓으신 분들, 자, 몰빵 안 하신 분들은 충분하게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타점에서 큰 수익을 또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힘들거나 처지지 마시고, 제가 긴급하게 영상 이제 긴급한 일 있으면 찍는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시간이 이제 일요일 저녁이 좀 넘어갔지만 주무시기 전에 편하게 보셨으면, 다 보셨다면 일단 정말로 이제 제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힘내시길 바라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일단 다음 주에 일정 중요한 거, 자, K-뷰티 수출 뭐 가속화 이런 것 때문에 아까 그 종목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25일 날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SK 하이닉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들, 한미반도체 35만 주 자사주 소각, 자, 그리고 실적 발표 다 몰려 있습니다. 미국 마찬가지로 테슬라 실적 발표 있고요. 이런 거에 맞춰서 전략 텔레그램 안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